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세법 제16강 재산세 첫 시간으로서 1. 재산의 개념, 2. 과세에 주체한 납세지, 3. 과세 대상, 토건 주선항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산세. 자, 이 재산세에서의 재산의 개념, 재산세의 개념 이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는데, 자, 재산세라는 거는 재산세. 자, 조세는 조세인데 재산에 대해서 붙이는 세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매년 한 번씩 부과가 됩니다. 재산세. 자, 그런데 모든 재산이 다 되냐? 그건 아니죠. 예. 재산세의 과세 대상이 세금을 매길 수 있는 그 대상이 되는 재산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즉, 그 과세 대상이 되는 재산이 무엇이냐? 바로 토건주선항이에요. 이 5가지에 대해서만 매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TV를 갖고 있다고 해서 TV에 대해서 재산세 안 물립니다. 그러나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요거는 보유하고 있으면, 소유하고 있으면 재산세 물려요. 임차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이 없고 소유권을 갖고 있는 경우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전세, 토지를 전세했어. 전세로 내가 이용하고 수익하고 있어. 그것도 재산세 안 물립니다. 토지 소유자가 내는 거예요. 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자동차는 그럼 어떻게 돼요? 자동차세 내는데 자동차세는 자동차 재산세라고 안 해요. 자동차세라고 그러지. 그거는 지방세법에 자동차 관련세법세에 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세는 따로 냅니다. 우리가 배우는 이 부동산 관련세법에서 만약에 공인중개사가 자동차도 중개했다면 자동차세도 배울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뭐만 중개한다? 토건 입관공, 토지 건축물, 그 안에 주택도 들어갑니다. 선박하고 항공기는 보너스로 배우는 거예요. 재산세 설명을 좀 해줘야 되니까. 실제로는 토지, 건축물, 주택까지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는데, 또 선박하고 항공기 또 양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흐름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토건 주선항에서 다 같이 배우고 있는 겁니다. 자동차는 중개 대상물이 아니기 때문에 안 배웁니다. 그러니까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동차세는 물론 있으면 내야죠. 자, 토건주선항 요거에 대해서 내는데, 이 해당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이 보유하고 있으면서 내가 주택에 살아 1세대 1주택이지만 내가 내 주택에 살아도 남의 주택에 임차에 살면 임차를 지불해야 되지만 내 주택에 삶으로써 내가 임차료를 지불하지 않으면 그만큼 이익을 본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수익에 차감해서 재산세를 과세하는 겁니다. 자, 이게 여기서 말하는 재산이라는 거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요 토건수랑 똑같은 겁니다. 그게 과세 대상인 거예요. 재산세 과세 대상. 자, 그러면 재산세 개요. 재산세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를 보면, 자, 이 재산세는 지방세입니다. 지방세. 지방세 중에서도 누구의 세다? 시, 군, 구세입니다. 시, 군, 구청장이 부과하는 거예요. 해마다 여러분들 재산세, 주택, 집 한 채 갖고 있는 분들은 다 날라오잖아요. 해마다 6월 1일을 과세 기준으로 해서 7월 달에 한번 날라오고, 재산이 또 많은 사람은 9월 달에 또 한번 날라옵니다. 2분의 1 나눠서. 근데 재산세가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주택분 재산세를 말합니다. 그냥 1월에서 7월 달에 다 내게 하고 있습니다. 그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해서. 자, 시군 구청장이 부과하는 거예요. 시군구. 특광도세가 아니라 재산세는 시군구의 일반 경비로 쓰는 보통세입니다. 보통세니까 재산세로 거둔 이 돈은, 이 세금은 시군구청이 재량껏 쓸 수가 있는, 시군구청이 자기를 위해 쓴다는 게 아니라 시군구 전체를 위한 예산을 집행할 때 항목의 구애 없이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시군구 의회에 또 받아야죠. 그 심사도. 자, 그리고 이거는 물건에 대해서 매기는 거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매기는 건 아닙니다. 객관적이죠. 아주 객체세. 자,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동안 내. 그래서 보유과세라고 합니다. 보유과세. 보유하고 있는 동안 내는 거고, 내가 주택을 갖고 있다가 6월 1일 날 갖고 있으면 세금 내야 돼. 6월 2일 날 팔았어도 6월 1일을 기준으로 세금을 내기 때문에 7월 달에 세금 나오면 내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5월 31일 날 잔금을 다 치러서 팔았어. 그러면 6월 1일 내가 주택이 없어요. 없으면 재산세 안 냅니다. 나 재산세 좀 많이 냈으면 좋겠어.
재산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재산세를 얼마 안 내면 재산이 없다는 얘기야. 가난하다는 얘기입니다. 세금을 많이 낼수록 좋은 겁니다. 자, 보유과세고, 자, 이것은 응익과세라고 그래요. 자기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거. 내가 토지를 많이 갖고 있으면 토지를 전세거나 지상권 설정해갖고 지료 같은 거 받을 수 있잖아요. 토지 임대차에서 임차료를 받을 수 있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수익에 대응한다 해서 응익과세라고도 합니다. 응익과세. 자, 그리고 재산세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개별과세. 합산하질 않아. 개별과세. 토지면 토지, 건물이면 건물, 주택이면 주택. 내가 주택이 두 채 있어. 그러면 두 채를 합산해서 재산세를 부과하는 게 아니라 따로따로예요. 따로따로. 자, 방금 시군구세라고 그랬어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내가 A시에 기초단체 C예요. 그리고 B시가 있어요. A시에도 집이 한 채 있고 B시에도 집이 한 채가 있어요. 자, 그러면 A시에 있는 이 주택과 B시에 있는 주택을 합산해서 내면 누가 이걸 부과해요? 못하잖아요. A시에 있는 주택은 A시 시장이 부과하는 거고 B시에 있는 주택 한 채는 B시의 시장이 부과하는 거예요. 개별이야, 개별. 각자 있다는 얘기죠. 만약에 한 시 안에, A시 안에 내가 집이 두 채가 있어요. 이렇게. 한 채 있고 또 한 채 있고. 그러면 합산해서 두 채의 가격에 대해서 재산세가 나오는 게 아니라 주택 개별적으로 재산세가 부여된다는 얘기예요. 개별적으로. 그게 개별과세예요. 개념만 알면 쉽습니다. 이거는. 자, 개별과세 한다. 그리고 가상금이 있어요. 재산세는 보통징수야. 보통징수 또는 부가징수라고 그래. 진수를 할 때 신고하고 납부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때 되면 고지서가 날라와. 그럼 그 기준에 납부 기한 안에만 내면 돼. 근데 그 납부 기한을 초과해버리면 가산금을 내야 돼. 가산금. 가산세가 아니라 가산금입니다. 이거 몇 프로? 그냥 3% 내면 되는 거예요. 3% 내면 됩니다. 그리고 또 계속 안 내면 중과산금 물자는 0.12%. 계속 이제 가는 겁니다. 60개월 한도로. 자, 그리고 종가세, 정료세, 차등 비례세율, 뭐 주택만 초과 누진세율이 있고 표준세율이 있는데 워낙 세율이 다 토지 따르고 건물 따르고 주택 따르고 선박 당뭐 다 다르기 때문에 세율이 다양하다. 이렇게만 일단 아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내야 될 세금이 재산세 세액이 2,000원. 2,000원까지는 받는데 2,000원 미만이야. 한 1,800원 돼. 그러면 이거는 소액. 액수가 적으니까 뭐 한다? 소액은 거들어 다니는 인건비가 더 들어가는 거야. 아예 징수를 안 합니다. 소액, 부징수. 등록세에서는 소액, 부징수 없어. 3,000원 미만은 다 3,000원이야, 그냥. 그러나 재산세는 안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2,000원 미만일 때는 2,000원까지만 받습니다. 자, 그리고 분납. 재산세가 워낙 많아. 그러면 나눠서 내는 것도 인정해주고, 물납. 자, 물건으로 대신 납부. 즉, 부동산으로 납부하겠다. 이거 그냥 토지나 건축물 주택으로 납부. 그것도 인정이 됩니다. 분납이나 물납이 인정이 되고, 나중에 또 자세하게 배우니까 그때 가서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부가세가 있어요. 재산세에도 부가세가 있습니다. 부가세가 있는데, 뭘 부가세를 내냐면, 재산세액의 20%를 지방교육세로 냅니다. 지방교육세. 자, 이 지방교육세는 설사 안 내도 가산세만 내지, 이거는 가산금만 내지 가산세는 안 내요. 등록세 같은 경우에는 등록세를 납부할 때는 이 등록세 납부세액의 20%를 지방교육세로 냅니다. 똑같이 지방교육세 20%인데 여기서는 신고하고 납부하는 거기 때문에 신고하고 납부하냐면 가산금을 물렸어요. 20%. 신고 불성실 가산금. 근데 여기는 가산세. 요거는 신고하고 납부하는 거기 때문에 납부를 안 하면 가산세가 물리는데 이거는 보통징수예요. 고지서 발부하는 징수, 부가징수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안 내도 가산금만 물어요. 가산금만. 자, 가산세하고 가산금은 다르죠. 가산세는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둘로 나뉘고 신고불성실의 경우는 20%. 어휴, 세죠. 근데 가산금은 3%. 그래서 차이가 확연히 납니다. 자, 부가세. 그리고 도시계획세나
그 지방세전 목적세인 도시계획세나 공동시설세고 변기 나란히 해서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 임의적인 사항이전 대부분 보면 재산세 딱 받아보면 도시에 사는 분들은 도시계획세 갖고 다 붙어 있어요. 그것도 같이 냅니다, 보통. 자, 그리고 탄력세율 50% 범위 안에서 시군구청장이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올려받을 수 있고 내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50% 범위 안에서. 자, 그리고 현재 있는 현황 위주로 부과를 합니다. 자, 그럼 과세 주체하고 납세이제. 과세 주체는 아까 시군구청장이라고 했는데 이 그냥 시군구청장이 아니라 과세 대상. 이거 과세 대상이거든요, 이게.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이 과세 대상이 있는 곳. 과세 대상의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이 주택이면 주택이 있는 구가 시군구가 되는 거예요. 선박이면은 그 선박이 있는 항구, 거기 시군구청장이 되고, 항공기는 정치장, 항공기 정치장이 있는 곳, 등록지가 그 소재지가 되는 거예요. 선박이나 항공기 같은 경우는 거기 시군구청장이 과세권자가 되는 겁니다. 거기 과세권자가. 자, 그러면 어떤 납세를 하냐? 자, 납세지는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이제 납세지 같은 경우는 토지 같은 경우는 어디다 내면 되냐면 날라오면 그 토지 요즘 은행에다 냅니다. 그래요. 맞아, 은행에다 내면 돼. 내면 되는데 그 돈이 어디로 들어가냐 이 얘기라는 거예요. 납세지라는 거는 그 돈이 최종적으로 어디로 들어가냐. 자, 토지 같은 경우는 토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내면 되고, 자, 그리고 토지가 2개 이상의 경우가 있어. 내가 토지를 각각 필지가 시군구가 달라. 그러면 각각의 시군구에 납부하면 됩니다. 건축물 같은 경우는 건축물을 관할하는, 건축물 소재지에 관할하는 시군구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 건축물이 있는 시군구예요. 바로 건축물이 있는. 주택 역시 주택을 관할하는,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납부하면 됩니다. 자, 선박 같은 경우는 선적항. 그 선박은 등기를 하잖아요. 그 선적항에다 등기를 하는데 그 선적항 소재지 시군구에 납부하면 되고, 항공기는 정치장 소재지, 정치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에게 납부를 하면 됩니다. 자, 이제 과세 대상. 역시 과세 대상 역시 토건 주소항인데 과세 대상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한번 보자고요. 과세 대상. 자, 토, 건, 주, 선, 항. 자, 먼저 토지부터. 이때의 토지는 측량, 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 그 토지를 말하고, 미등록 토지도 해당이 됩니다. 미등록 토지 역시. 왜? 재산이 있으면 다 과세하고 보는 거예요. 자, 토지. 토지는 이제 토지분 재산세로 과세가 돼요. 토지분 재산세. 토지분 재산세. 나중에 토지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자세하게 배우겠지만, 토지분 재산세로 과세된 토지는 워낙 분량도 많지만 이 재산세를, 토지분 재산세를 이제 과세하는데 세 가지로 나눠서 과세를 해요. 세 가지로. 토지분 재산세는. 그 첫째는 분리과세. 이게 세금을 조금 물어줘요. 농지 같은 경우는 농지만 딱 해줍니다. 그리고 그 별도로 합산해. 예, 별도 합산. 그리고 분리과세나 별도 합산 아닌 건 다 종합합산이에요. 종합합산. 종합합산, 과세 대상 토지. 이렇게 세 개로 나뉘어서 이제 세금이 부과가 됩니다. 토지가 없는 사람들은 잘 실감이 안 가요. 집 한 채 딸랑 갖고 있는데 나도 토지분 재산세 고지서절만 받아왔으면 좋겠어. 땅이 있어야 뭐 세금을 내든가 말든가 하지. 우리 같은 서민들이야 사실 교과서에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토지분 재산세 세금 고지서를 받기를 바랍니다. 저는. 자, 분리과세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분리과세 대상 토지는 나중에 이제 종합부동산세를 안 내는데, 이 재산세를 내는 토지 중에서 별도 합산 또는 종합합산 과세 대상 토지 중에 일정한 그 과세 표준이 넘어가는 토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뭐 낸다? 요건 따로 토지분 재산세 낸 걸 공제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종합부동산, 이건 국세입니다. 종합부동산세 냅니다. 종합부동산세 내는 거예요. 종합부동산세. 자, 이제 건축물. 건축물 같은 경우는 건물분 재산세라고 나와요. 건물분 재산세로 날라오는데,
요때의 토지하고 건물에는 주택은 포함 안 됩니다. 주택은 따로 취급을 해. 그래서 상가 건물 같은 거, 일반 건물을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런 건물. 이 건축물은 취득세에 있는 건축물 규정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취득세를 제가 그렇게 강조한 이유는 취득세가 지방세법의 기본이 근간을 이루기 때문에 거기 있는 내용을 그대로 준용해서 씁니다. 왜? 같은 지방세법 안에 있는데 취득세가 제일 먼저 나와. 그래서 재산세도 나중에 취득세 있는 규정 그대로 적용해서 씁니다. 자, 이 건축물 취득세에 있는 건축물 정의를 그대로 써요. 건축물이라 하면은 자, 이게 세 가지로 나는데 건축법상의 건축물이에요. 이거 건축법에 있는 건축물. 일반 건축물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가 건물 같은 거를. 자, 두 번째는 토지에 정착되는 것들. 토지나 뭐 지하 또는 다른 시설물에 부착되는 뭐 저반시설, 저장시설, 뭐 이런 것들, 풀장, 스키는 다 건축물입니다. 그리고 건축물에 부수되는 것들, 뭐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뭐 이런 것도 다 건축물에 들어갑니다. 자, 이런 것들은 다 건물분 재산세로 과세가 되고, 자, 건축물은 땅은 포함이 안 되냐, 건물만. 예를 들어서 상가 건물이 하나 있어. 상가 건물이. 자, 3층짜리 건물이 있으면 주택은 없어. 주택으로 쓰는 용도는 하나도 없다고 지금 가정을 하고요. 밑에 부속 토지가 있으면 건물분 재산세 따로 내고 날라올 때 밑에 있는 토지 있죠? 토지분 재산세 따로 날라오는 겁니다. 그러나 주택은 달라. 이렇게 주택이 있어. 주택이 있으면 주택분 건물 따로 토지 따로 옛날엔 그랬어요. 옛날에. 근데 지금은 주택분 재산세 하나로 날라와요. 하나로 날라오는데 5만 원이 넘어가면 2분의 1은 7월 달에 나머지 2분은 9월 달에 이렇게 내게 해줄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로 그 부속 토지하고 주택 건물을 합쳐서 하나로 나옵니다. 자, 주택은 그 주택 자체의 뜻은 주택법에 있는 규정을 그대로 준용을 합니다. 세대원들이 주택에 같이 사는 세대원들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하는 곳이고, 그러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또는 그 부속 토지를 다 포함하는, 부속 토지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주택은 주택분 재산세로 나옵니다. 주택분 재산세로 나와요. 자, 주택분 재산세로 나오고, 주택의 경우에는 일정 금액을 초과할 때 공시지가가 그 전국에 있는 과세 대상 주택 공시가격 합산한 금액이 일단 주택분 재산세인데, 재산세는 여기서 끝나고, 아까도 여기서 끝난 겁니다. 그런데 일부 재산이 좀 많은, 주택 가격이 좀 많은 경우에는 나중에 종합부동산세 냅니다. 자, 가만히 보니까 토지 중에 별도 합산, 종합합산 과세 대상은 종합부동산세, 건축물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있다 없다 얘기 안 했잖아요. 없는 거야. 그리고 주택, 그러니까 토지하고 주택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별장 역시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아닙니다. 자, 그렇게 정리를 좀 하고 나중에 종합부동산세 별도 또 정리를 하니까 오늘은 이렇게만 아시기 바랍니다. 자, 주택이 이런데, 주택에서 제일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건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게 아니라, 주택이 있으면 꼭 하나를 주택으로만 쓰고는 괜찮은데 플러스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도 있어. 한 공간 안에서. 이럴 때가 문제야. 그건 어떻게 처리하나? 법에는 어떻게 규정이 됐냐? 그게 시험 문제 잘 나오는데 그거만 좀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자, 주택의 경우에 한 동 건물을 동이라고 그러잖아요. 한 동 건물 자체가 있으면 한 동 건물을 주거하고 조거 용도 외의 용도로 구분해서 쓸 때, 자, 어떤 경우냐면 3층인데 1층 상가를 세줬어요. 2층 사무실로 세줬어. 상가란 얘기죠. 3층은 주인이 주거용으로 써. 건물 한 동이에요. 한 동. 주거용으로 쓰면 3층만 주택이잖아. 그러면 나머지 각각 이 부분들은 이건 다 주택이 아니야. 이건 주택이 아니라 건물이란 얘기예요. 건물. 그러나 이거 3층은 뭐다? 요건 주택이야. 그러면 요게 부속 토지가 되어 있다면
자, 이 면적이 다 100제곱, 100제곱, 100제곱 다 똑같이 3분의 1씩 있다면 부속 토지 역시 안분 비례해서 그 중에 3분의 1만 주거용이고 나머지 3분의 2는 건물에 해당되는 토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 3분의 1하고 요 주거용은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가 되고 요 나머지 1층, 2층은 건물분 재산세. 요 밑에 거 토지는 저기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가 되는 겁니다. 자, 한동 건물은 아주 편해. 만약에 2층도 내가 주거용으로서 그러면 이것도 주택인 거예요. 밑에 1층 상가만 주택이 아닌 거고. 간단해. 구분해. 한동 건물 갖고 이렇게 나눴을 때는 편한데 요게 한 구일 경우에 한 구를 그렇게 쓸 때야. 한 구는 뭐냐면 구분 건물을 생각하시면 돼. 자, 똑같은 3층인데 구분돼서 분양을 따로 준 거야. 부속 토지가 있고 따로 줬어요. 따로 줬어. 내가 그 중에 2층을 분양받았어. 그러면 지금 똑같이 면적, 바닥 면적이 다 똑같다고 치면 이 토지의 3분의 1은 2층에 부속된 거예요. 나머지는 1층, 3층 이렇게 부속이 된 거고. 자, 그러면 이 2층을 내가 다 주택으로만 쓰면 되는데 그 2층 한 구라고 그래. 구분된 거니까. 하나의 구분된 거. 요거를 주거하고 주거 아닌 거 공동으로 내가 지금 쓰고 있어. 요 때가 어려운 거야. 한 동을 구분하면 딱딱 구분을 해서 나눠주면 되는데 이미 구분돼 있는 거야. 구분돼 있는 거를 주거용도 쓰고 주거 이외로도 써. 이런 거 있잖아요. 1층 같은 경우 그런 거 맞죠? 한쪽은 상가하고 장사하고 뒤에는 또 살림하면서 사는 집들 있다고요. 그런 경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 하나는 한 구를 주거용하고 주거 외로 쓸 때는 어떻게 하냐? 자, 이럴 때는 그 주거용으로, 이 경우 주거용으로 쓰는 면적이 100분의 50. 자, 100분의 50. 주거용으로 쓰고 있는 면적이 50%라는 얘기죠. 100분의 50 이상일 때 다 주거용으로 봐요. 다 주거용. 만약에 딱 50%만 주거용이고 50%는 비주거용이야. 그럴 때도 주거용으로 본다는 얘기야. 재산세에서는. 그러면 이 토지 역시 다 주거용이 되는 거예요. 주택이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게 아닌 경우에는 49%야, 주택이. 뭐 한 40%는 주택으로 쓰고 나머지 상가로 한 60% 쓴다면 토지 역시 40%만 주택, 나머지 60%는 건물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나뉜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건 과반수가 넘으면, 과반수 이상이 되면 다 주거로 본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재산세에서 중요한 거면 한 구의 건물이, 한 구에 구분한 건물이 주택하고 주택 아닌 게 50대 50이라면 이건 다 뭐로 본다? 다 주택으로 봐. 그래서 부속 토지 역시 다 주택으로 보는 거예요. 요건 이해를 해, 여러분들이. 요거 중요한 개념이고요. 근데 양도소득세 가면 동일하면 양도소득은 따로 봐. 아, 국세에서는 잘 알았어. 재산세니까 좀 봐주는 거예요. 그거는 양도소득세 가서 이거랑 같이 비교해서 그때 설명을 해야 안 헷갈려. 양도소득세까지 지금 얘기해버리면 여러분들 아이씨 50%가 어쨌다고 막 이렇게 헷갈리고 있는데 거기에 양도소득세까지 설명을 하면 더 헷갈리니까 양도소득세는 그때 가서 내가 재산세와 같이 비교를 해드릴게요. 그때. 지금 설명은 참아두고 오늘은 50% 넘으면 50%도 전부 주택으로 보더라. 그러나 한 동의 건물에서는 퍼센트가 필요 없어. 한 동일 때는 구분을 할 수 있으니까 그때는 각각 보는 거예요. 각각. 그러나 이미 구분된 상태에서 주거하고 주거 아닌 걸로 구분이 안 되잖아. 한 구 이미 구분된 거 안에서 쓰는 거예요. 그때는 비율로 따져. 그래서 50% 이상이면 다 주택으로 보고 그 부속 토지 역시 50% 이상이면 다 주택으로 보는 거예요. 50%가 미만이면 그때는 구분해서 보는 거예요. 그때는 구분해서 봐. 자, 그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택이 있는데 도시에서는 거의 그런 게 없지. 근데 좀 내가 주택이 있는데 울타리를 안 만들었어. 그리고 그 주변 일대가 다 내 땅이야. 그럼 이 부속 토지가 얼마인지. 왜 부속 토지 계산이 왜 중요하냐면 주택의 경우에는 주택 건물 따로 주택 부속 토지 따로가 아니라 주택과 부속 토지를 일체로 해서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부속 토지를 정확히 적어줘야 돼. 그런데 이 일대가 다 내 땅이야. 내 땅인데 내가 울타리를 안 쳐놨어. 얼마큼 부속 토지인지 몰라. 모르면 다 몇 배? 우리 취득세 때 배웠잖아요. 10배.
10배까지는 다 부속부지로 봐줘. 별장도 10배까지 봐준다고 그랬어. 즉 지방세에서는 다 10배야 무조건. 애매하면 10배. 양도소득세에서는 좀 짜! 5배야 거기서는. 거기서는 5배예요. 그거 나중에 또 양도소득세 배울 때 또 설명해 줍니다. 자, 부속부지. 별장도 10배라고 그랬잖아요. 주택비용시 10배. 그때도 주택 배울 때 10배라고 설명한 게 나는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들도 기억이 나면 참 고맙겠어요. 자, 이렇게 이제 선박 같은 경우. 자, 선박은 명칭여하를 불문한 모든 선박을 얘기해요. 예, 선박. 배, 바다에 떠다니는 배를 뭐 기선박, 기선, 범선, 전마선. 전마선은 뭐냐면 그 전령할 때 전자에다 말맞자를 쓰는 배선자고. 그러니까 큰 전투할 때 큰 배들이 있으면 배와 배 사이에 연락경처럼 왔다 갔다 하는 배야 그게. 예, 그런 거 시험 문제 안 나오니까요. 너무 그 조그만 거에 연연하는 사람들이 가끔 질문. 선생님 전마선이 옵니다. 예전에 내가 몰랐어요. 모릅니다. 선생님 그런 것도 모르냐. 아니 내가 무슨 천재? 모를 수도 있죠. 근데 전마선은 시험 문제는 안 나와.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모든 배는 다 선박인 거예요. 예, 그렇게 재산세에서의 선박은 그렇고 시공구 안에 소지하는 선박, 선적항에 있는 모든 배는 다 기타 재산세로 부과돼요. 기타 토지분재산세, 건물분재산세, 주택분재산세, 기타 등 항공기 역시 기타 재산세. 항공기는 비행기 생각하면 돼. 비행기 사람이 탑승 조종해서 항공에 사용하는 것들 뭐 비행기, 비행선, 활공기 다 해당이 되고 다만 사람이 타지 않고 원격 조종하는 것들은 그건 항공기가 아니에요. 사람이 안 타니까. 그리고 기타 재산세로 부과가 되고 요거는 정치장 소재지 시공구에서 부과를 합니다. 자, 오늘은 부동산세법 제16강 재산세 첫 시간이었고 재산에 대한 개념 배웠고 과세 주체 시공구 정장 납세지 배웠고 과세 대상 토건 주산항에 대해서 쫙 설명을 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주택 그리고 주택 외 용도로 쓰는 경우 어떻게 되는지 같이 공부를 한 거 좀 유념해서 좀 공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